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리사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정말 귀중한 건강 지혜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의 몸이 분명 고마워할 거예요.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구독해주세요. 건강을 생각하는 저희 대가족에 합류하는 기분이에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처럼 멋진 분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분들과 소통하는 걸 정말 좋아해서 아래 댓글에 어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60세가 넘으셨는데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여러 번 깨시나요? 이는 단순히 노화의 부작용이 아니라 수면, 건강과 자립심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78%가 잠자리에 들기 전 적어도 한 가지 간단한 실수를 저지르며 이로 인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러한 습관을 고치고 마침내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이러한 끊임없는 방해는 당신을 지치고 짜증나게 만들며 삶을 즐길 에너지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늦은 오후에 물을 마시지 않거나 밤새 잠을 못 잘까봐 사교 모임을 취소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것은 매일 저지르고 있는 것 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5가지 습관이 진짜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습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간단하고 영구적으로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이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일 아침 이렇게 상쾌하게 깨어나고 싶으신가요? 구독하시면 수면 습관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소변을 보기 위해 몇 번이나 일어나야 하는지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연구를 계속하고 수천 명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영감을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깨는 것, 의학적으로는 야뇨증, 이 단순히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불편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이며 이러한 불균형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야뇨증으로 인한 수면 부족은 야간 낙상, 심혈관 질환, 인지 기능 저하, 심지어 노인 우울증 위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어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몸은 깊은 수면 단계, 특히 기억을 공고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단계인 급속 안구 운동, REM, 수면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즉, 피곤한 상태로 깨어날 뿐만 아니라 깊은 수면 중에 발생하는 신체의 재생 및 회복 과정도 방해받게 됩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화를 촉진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집중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인의 야뇨증은 복잡한 질병이 아니라 쉽게 교정할 수 있는 특정 습관 때문에 발생합니다. 수십 년간의 수면 의학 및 노인 비뇨기과 연구를 통해 저희는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나는 필요성을 크게 줄이거나 완전히 없앨 수 있는 5가지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각 전략은 탄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물만 마시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보이지 않는 체액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를 계속 섭취합니다. 이러한 체액은 종종 야간 수면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이내에 수분을 섭취하면 신장은 소변 생성을 늦춰야 할 시간에도 체액을 계속 처리합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은 수프,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 수박과 멜론 등, 뜨거운 음료, 차 등, 심지어 일부 약물에도 많은 양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 밤새 방광에 축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렛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사는 72세의 그녀는 수년 동안 밤에 4~5번씩 소변을 보려고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물 섭취를 줄이고 약을 복용하고 심지어 수술을 고려하는 등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마가렛은 절망적이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고 방광에 갇힌 죄수처럼 느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카모마일 차 한 잔과 저녁 식사와 함께 먹는 수프가 생각보다 방광 문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곧 알려드릴 전체 전략을 적용한 후 마가렛은 2주 만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밤에 한 번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면 얻는 이점은 수면의 질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항인효 호르몬을 더 많이 생성합니다. 이 호르몬은 소변을 농축시키고 밤 동안 소변 생성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소변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더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에서 깨면 더 상쾌한 기분을 느끼고 낮 동안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평소 취침 시간보다 3시간 전에 수분 섭취 제한 시간을 정하세요. 평소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든다면 6시 30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중단하세요. 여기에는 물, 차, 커피, 주스, 수프, 수분이 풍부한 과일, 심지어 아이스캔디도 포함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응급 상황이나 필수약 복용을 위해 침대 옆에 소량의 물을 준비해 두세요. 당뇨병이 있거나 갈증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의사와 다른 방법 및 하루 첫 몇 시간 동안 수분 섭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분 섭취 습관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하세요. 몇 달 후, 마가렛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 제 삶을 얼마나 많이 바꾸었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50살 때처럼 잠도 잘 자고, 낮에는 2배나 더 활력이 넘치죠. 손주들이 놀라워할 정도예요. 이는 반복적인 행동에서 학습됩니다. 방광이 실제로 가득 차기 전에 계속해서 비우는 것은 방광에 팽창하지 않고도 소변을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방광의 기능적 용량을 크게 감소시켜 소변량이 적더라도 절박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는 실제 생리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절박감을 유발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생리적 기전은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방광은 뇌에 긴급 신호를 보내기 전에 300에서 500ml의 소변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광에 소변을 보는 습관이 생기면 방광은 100에서 150ml의 소변만으로도 이러한 신호를 보내 잘못된 긴급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사는 74세 미망인 도로시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만전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소변이 마려워지지 않더라도 안전을 위해 화장실에 갔어요. 도로시는 설명합니다. 똑똑한 척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괴물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불과 2시간 만에 도로시는 방광이 가득 찬 채로 깨어났는데 사실은 방광이 더 적은 용량으로 작동하도록 몸을 적응시켰던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광 재훈련 기법을 적용한 후
도로시는 저장 용량이 점차 증가하여 이제 규칙적으로 대여섯 시간 연속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것의 효과는 놀랍고 즉각적입니다. 방광 용량을 원래 용량으로 되돌리면 야뇨증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소변 조절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수면 관련 불안을 줄이며 밤잠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진정한 필요의 규칙을 따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정말 확실한 필요를 느낄 때만 화장실을 사용하세요. 욕창은 없지만 걱정된다면 15분에서 20분 동안 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한 활동을 통해 주의를 분산시켜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 필요성은 단지 불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실금 병력이 있거나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재훈련 계획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침대 옆에 휴대용 소변기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매우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몇 달 후, 도로시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제 제 몸이 뭘 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더 이상 불안의 노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잠도 훨씬 잘 자요. 이는 획기적인 발견이지만 이를 아는 건강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수면 자세와 베개 위치는 야간 배뇨 빈도에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의도치 않게 방광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고 혈액순환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 비뇨기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잠을 잡니다. 엎드려 자거나 복부에 압력을 가하면 방광에 직접 물리적인 압력이 가해져 방광이 가득 차 있지 않더라도 가득 차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베개를 잘못 놓으면 혈액순환과 정맥 환류에 영향을 미쳐 낮 동안 다리에 쌓인 체액이 밤의 순환계로 재분배되어 수면 중 소변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생체역학적 원리는 놀랍습니다.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고 척추를 곧게 펴고 옆으로 누우면 방광은 외부 압력 없이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합니다. 또한 정맥 환류를 개선하여 밤에 배출해야 하는 체액량을 줄여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자세를 바꾸고 올바른 자세로 자는 것만으로도 야간 배뇨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 사는 71세 참전 용사 프랭크의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항상 엎드려 자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프랭크는 30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잤습니다. 제 자세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밤에 3번씩 깨어나 전립선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뇨기과 전문의를 만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수면 자세와 야뇨증의 연관성을 알게 된 후, 프랭크는 점차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고 옆으로 자는 습관으로 전환했습니다. 2주 만에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어떤 밤에는 숙면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세 교정의 효과는 야뇨증 감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수면을 취하면 허리 통증 감소, 야간 호흡 개선, 코골이 감소, 척추 정렬 개선을 통해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이 완화되고 전반적인 유연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편안하고 오래 지속하려면 옆으로 자세요. 혈액순환에 더 좋은 왼쪽으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사이에 중간 정도의 단단한 베개를 놓아 척추 정렬을 유지하세요. 머리 받침대를 사용하여 목을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립적인 자세로 유지하세요. 항상 엎드려 잤다면 점진적으로 전환하세요. 옆으로 살짝 기울여 새로운 자세에 적응할 때까지 베개를 사용하여 몸을 지지하세요. 관절염이나 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 전환 시 편안함을 위해 특수 인체공학적 베개나 지지 쿠션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심한 코골이가 있는 경우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은 피하세요. 프랭크는 최근에 이렇게 말했어요. 잠자리 습관 같은 사소한 것들을 바꿨더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아요. 잠도 더 잘 자고, 깨는 횟수도 줄었고, 허리 통증도 덜해졌어요. 몇 년 전에 알았어야 했는데. 이는 노인의 야뇨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과소평가되고 놀라운 요인일 수 있지만, 적절하게 교정한다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의 온도와 수면 중 입는 옷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호르몬 및 순환기전을 통해 야간 소변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체온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잠옷을 입으면 신체는 열 스트레스를 받아 밤에 소변을 농축하는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자연 분비를 방해합니다. 또한 과열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변화시켜 신장이 야간 저장 상태에 있어야 할 때 더 많은 수분을 걸러내게 합니다. 이 발견의 생리학적 원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상적인 수면 중에는 체온이 자연적으로 약 1-2 셀시어스 정도 떨어지며 이 온도 감소는 신체가 바소프레신과 멜라토닌 생성을 증가시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주변 온도가 너무 높거나 20 셀시어스 이상, 이러한 자연적 조절을 방해하는 옷을 입으면 야간 소변 생성을 조절하는 근본적인 진화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18에서 20 셀시어스, 64에서 68 파레나이트에 조절된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야간 배뇨 횟수가 최대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출신의 69세 은퇴 교사 엘리너는 5년 넘게 야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저는 항상 에어컨을 끄고 두꺼운 플란넬 잠옷을 입고 따뜻한 온도로 자는 걸 좋아했어요. 플로리다의 더위 속에서도요, 엘리너가 내게 말했다. 그냥 개인적인 취향인 줄 알았죠. 엘리너는 이러한 취향이 자신의 수면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다. 그녀는 밤에 4-5번씩 땀을 흘리며 소변이 마려워 깨어났다. 체온과 야뇨증의 연관성을 알게 된 후, 엘리노어는 조용한 침실용 에어컨을 구입하고 가볍고 통기성 좋은 면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하룻밤에 2번으로 줄었고, 3주 후에는 밤에 잠을 잘 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온도 최적화의 이점은 매우 크며 건강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이상적인 온도에서 수면을 취하면 야뇨증이 현저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REM 수면을 경험하고 호르몬 조절을 개선하며 야간 발암과 코골이를 줄이고 아침에 더 편안하고 활력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폐경 후 여성의 혈압 조절이 개선되고 안면 홍조가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최적화를 실용적이고 경제적으로 구현하려면 선풍기, 에어컨을 사용하거나 날씨가 허락하는 경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 실내 온도를 18에서 20 셀시어스, 64에서 68 파레나이트로 유지하세요. 합성 섬유나 너무 두꺼운 잠옷은 통기성이 좋은 천연면, 리넨 또는 대나무 소재로 교체하세요. 열을 가두지 않는 면, 시트나 기타 천연 소재를 사용하세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공기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천장 선풍기나 휴대용 선풍기를 최소 하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두꺼운 옷보다는 밤에 벗을 수 있는 옷을 겹쳐 입으세요. 체온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건강에 해롭지 않으면서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몇 달 후, 엘리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 온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몇 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천사처럼 잠도 자고, 상쾌하게 깨어나고, 수십 년 만에 가장 젊고 활기찬 기분을 느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방법이 정말 세상을 바꿔 놓았죠. 이제 밤잠을 방해하는 5가지 습관을 알아봤으니 이 모든 변화를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함께 실천하면 야뇨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에너지와 활력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통제권을 온전히 당신에게 쥐어준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약, 침습적 시술 또는 특수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습관을 현명하게 고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적절한 환경만 조성된다면 우리 몸은 놀라운 적응력과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 수면의 질, 그리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첫날 밤부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건강과 웰빙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기쁨과 함께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싶다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들을 가장 먼저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친절하고 지혜롭게 돌보겠습니다.